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메이커 연예부 안진용 기자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진용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명절이라서 뵙질 못했잖아요. 네네. 너무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한 주 안 보니까 또 굉장히 그립고 아쉬워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얘기 사실 좀 무거운 얘기인데 네. 저희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어제였죠. 그제였죠. 그저께 저희가 방송할 때도 이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구준엽 씨 부부 얘기. 네. 이 얘기는 진짜 제가 명절 지나고 즐거운 이야기로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구준엽 씨가 2월 8일이 결혼 3주년이거든요. 어머, 3주년 결혼 기념일 앞두고 이랬군요. 그렇죠. 네. 불과 3일 후면은 결혼 구념일인데 그때쯤이면은 구준엽 씨가 유해를 안고 대만으로 가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니까 이 상황을 아는 분들은 더욱더 이 상황이 너무 납득되지 않고 슬픈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또 서희원 씨 나이가 올해 48밖에 안 됐다는 거죠. 제 주변 분들도 물어보세요. 48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그쵸.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눈을 감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서희원 씨가 1월 29일 날 일본 여행을 갔는데 그때도 좀 기침 가래가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독감 정도만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 급성 폐렴으로 갔고 최종적으로는 폐혈증이었다고 해요.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네. 급성 폐렴은 말 그대로 폐렴은 폐염증입니다. 이 감기,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염증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곧바로 빨리 항생제를 쓰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갈 수 있는데 네. 폐혈증은 이 폐가 아니라 몸 장기 어디든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장기 기능이 손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몸 상태가 나빠지고 그때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서희원 씨는 대만에 있을 때도 몸이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도 꽤 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일본에 가 있으니까는 자국이 아니잖아요. 여행을 갔으니까 누군가 여행을 갔을 때 현장에서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오래 있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약간 고민돼요. 왜 그렇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같이 간 가족들이 있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도 불편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희원 씨가 본인이 퇴원을 해서 숙소에서 쉰다고 했는데 그때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진 거죠. 오늘 뉴스엔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폐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폐렴은 그래도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초기에 잡지 않으면은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 보니까 합병증으로 고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합병증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폐렴에서 폐혈증으로 넘어갔다라는 네네.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입원 치료를 했다면 뭐 이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나요? 저도 이제 주변의 의사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딱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분명히 폐렴 증상이 있고 그러면 열이 급속도로 올랐을 것이고 네. 몸 상태, 장기 기능이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때 빠르게 치료를 했으면은 이 상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폐혈증이 진행된 다음에는 네. 아무래도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소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서희원 씨는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말 뭐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더 그래요? 약 20년의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났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98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한류가 지금 같진 않았는데 그때 구준엽 씨는 강원래 씨와 함께 클론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릴 때였거든요. 쿵따리 샤바라 맞아요. 쿵따리 맞아요. 샤바라, 맞아요. 소련 이런 노래 부르는데 대만에서 인기가 높아서 당시 최고의 한류 스타였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당시 서희원 씨는 라이징 스타였거든요. 근데 한 파티에서 만난 다음에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1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90년대 말만 해도 해외를 가는 게 지금처럼 자유롭진 않고 통화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막 공급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랬죠. 아무래도 물리적 여건 때문에 1년 정도 만나고 헤어졌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서희원 씨는 2011년에 한 남성과 결혼을 했고 중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네.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이혼을 했는데 워낙 유명한 스타이다 보니까는 국내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서희원이 이혼을 했다. 네. 그 이듬해
결국 구준엽 씨랑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도 구준엽 씨가 20년 만에 예전에 쓰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것도 되게 참 그죠? 운명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20년 전 번호를 그대로 그것도 탑스타가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구준엽 씨는 그냥 그리워서 전화를 했는데 네. 곧바로 통화가 됐고 바로 대만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왔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해서 2022년 2월에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정말 얄궂게도 3년 정도의 행복한 결혼 생활 끝에 이렇게 또다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한 23년, 그러니까 1년 정도 사귀다가 23년 정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3년 딱 살았는데 이렇게 고인이 된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장례는 어떻게 대만에서 치르나요? 일단 일본에서 사망을 했는데 일본의 장례법을 보니까 네. 사망을 하면 나흘 안에 화장을 해야 된대요. 원래 아. 유족은 서희원 씨를 그대로 이제 한국으로 그 대만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해를 수습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본 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현지에서 화장을 마치고 유해를 6일 날 내일이죠. 구준엽 씨가 서희원 씨의 동생 서희재 씨도 또 유명 연예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함께 대만으로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 장례 절차를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서희원 씨의 어머니가 먼저 대만에 입국을 했거든요. 네네. 이 대만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구준엽 씨가 상황을 수습하고 있지만은 또 대만에서도 장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언론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요? 유골함을 들고 들어왔을 때 네. 제발 우리를 쫓지도 말고 찍지도 말아달라. 아... 이게 왜냐하면 서희원 씨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어릴 때부터 스타가 됐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 그리고 대중에 노출이 돼 있었고 파파라치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랬겠죠.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찍지 않아줬으면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 소원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대만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또 포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역시도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도 좀 속상했어요. 뭐냐면 이제 고인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바로 떴던 기사가 유산이 1,200억이네 이거 누가 갔네 막 이런 얘기가 또 기사에 쫙 떴더라고요. 지금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중국 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국내에서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보도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유산은 중국 매체에 따르면 약 1,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보도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한국에서는 분명히 혼인신고를 했는데 대만에서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준엽 씨는 유산 배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22년 3월에 대만에서 정확히 혼인신고가 돼 있습니다. 법적인 부부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서희원 씨에게. 그래서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의 두 아이 셋이 3분의 1로 균등 분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양육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는 부모의 역할을 구준엽 씨가 해왔는데 아이를 입양하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만법상 부부가 이혼을 한 다음에 한쪽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쪽에게 그동안 양육을 안 했어도 친권과 양육권이 자동 부활이 됩니다. 친아버지에게. 그렇습니다. 친부에게 그 양육권이 가기 때문에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권, 친권이 아버지에게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건 법적으로 구준엽 씨가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면은 구준엽 씨가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야 됩니다. 아예 본인의 호적에 나의 아이들로 친권까지 모두 갖는 걸로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양육권은 구준엽 씨가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고 다만 서희원 씨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서희원 씨의 부모님들, 조부모 역시 아이들을 함께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조부모가 나서서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키워왔기 때문에 계속 키우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사도 물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부모 그리고 구준엽 아빠랑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가정을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사실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친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때요? 사실 이 부분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과 부부는 이혼을 했어도 아이와 친부의 사이는 모르니까. 다만 좀 대중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거죠. 물론 서희원 씨가 사망한 후에는 그
남편, 헤어진 남편이 굉장한 슬픔을 표출하면서 또 이렇게 명복을 빌기도 했는데, 하지만 아이의 이런 양육권이라든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네. 돈 얘기는 제가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게 두 아이가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 두 아이에게 1200억 중에서 3분의 1씩 400억씩 이게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돈을 미성년자에게 직접 줄 수 없으니까는 결국은 친권자에게 그렇군요. 그 권리를 주게 되면은 결국 서희원 씨의 재산이 이혼한 남편이 관리를 맡게 되는데,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아이의 돈을 끝까지 잘 관리해 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네.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재산을 보호할 길이 없다는 게 매체의 우려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냥 고인의 그 사망 소식 외에도 참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네. 그렇네요. 어쨌든 아직은 장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 이런 좀 앞다투어 자극적인 기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돈 이야기는 지금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슬픈 것 같아요. 구준엽 씨 안 됐어요 이런. 근데 또 구준엽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마지막으로 작별 키스를 했다. 그리고 누가 물어봤는데 뭐 괜찮냐니까 괜찮지 않다 이런 얘기. 그 뒤로는 구준엽 씨에 대한 얘기는 뭐 들리는 건 없더라고요. 네, 맨 처음에는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연락을 아마 초창기니까는 경험 없는 상황에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로 괜찮냐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의례적인 인사인 거죠. 괜찮으세요 했는데 그쵸. 전혀 괜찮지 않다라고, 그리고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네. 그 후에는 이제 이상봉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또 문자를 보냈는데 역시나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인사 정도라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구준엽 씨가 그 서희원 씨에게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하면서 이제 보내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장례 절차, 그러다 보면 언론에 노출도 될 것이고 네. 많은 사람들과 슬픔을 공유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많은 관심보다는 정말로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무겁고 마음이, 그리고 너무 아프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참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구준엽 씨는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실감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감 안 두 날것 분의 같다. SNS의 마지막 모습이 각각 다 서로의 모습이거든요. 요것도 슬프다. 네. 그러니까요.